7년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로 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쌓은 도시락, 마음에는 변함없는 믿음을 품고서요.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만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냄새를 따라 누군가가 돌아올 거라는 걸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까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이금자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0을 앞둔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이죠.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7년간 반복된 의식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진 재료들을 바라보며 금자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도시락을 쌀 시간이 왔네요. 달걀말이를 부치는 동안 지글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노란 달걀이 팬 위에서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금자는 예전 정우가 엄마 달걀말이 최고야 라고 웃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 아들 훈련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혼잣말이 습관이 된 지 오래입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 정성껏 담아내는 손놀림에는 흔들림이 없죠.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3개에 각각 밥과 반찬을 나누어 담습니다. 하나는 오늘 가져갈 것, 하나는 냉장고에 보관할 것, 마지막 하나는 혹시나 해서 준비하는 예비용입니다. 아침 7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금자는 생각에 잠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하죠. 7년 전 훈련소에서 실종된 아들이 돌아올 리 없다고 이제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자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정우는 살아있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면 금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대합실 구석 벤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혹시나 그 중에 정우가 있을까 봐서요. 아줌마, 또 오셨네요. 역 직원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미 얼굴을 익힌 지 오래된 사이죠.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하고 있어요.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금자는 도시락을 엽니다. 하지만 먹지는 않아요. 그냥 뚜껑을 열어두고 냄새가 퍼지기를 기다립니다. 달걀말이와 김치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갓 지은 밥의 고소한 향기가 대합실을 감쌉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기도 하죠. 정우야, 엄마가 또 왔다. 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도 해왔고 김치도 새로 담근 걸로 가져왔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금자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죠. 하지만 금자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우가 이 냄새를 맡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오후 4시 금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맡깁니다. 오늘도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내일 또 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언젠가는 정우가 그 냄새를 따라 어머니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금자는 내일 도시락 메뉴를 생각해 봅니다. 정우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불고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생선조림이 나을까요? 이런 고민조차 금자에게는 행복한 일상입니다.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니까요. 보호시설 다시 희망의 아침은 분주합니다. 서지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입소자들의 상태를 점검하죠. 심리상담사였던 경력을 살려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흘렸습니다. 하늘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28살의 박하늘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년 전 훈련 사고로 발견되어 이곳에 오게 된 그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되찾지 못하고 있어요. 간간히 떠오르는 단편적인 장면들 뿐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죠.
괜찮습니다. 하늘의 대답은 항상 짧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지우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무언가를 느껴왔어요.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닌 마치 자신도 모르는 큰 상처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오늘도 지우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봅니다. 하늘과 비슷한 나이대의 실종자들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며 혹시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죠. 벌써 수백 장의 사진을 봤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정우, 21살의 군 복무 중 실종. 지훈의 손이 멈춥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사진 속 청년의 모습이 어딘가 낯익습니다. 눈매와 코의 형태, 전체적인 얼굴 윤곽이 하늘과 비슷해 보이네요. 물론 나이 차이는 있지만 7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혹시? 지우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특히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흉터가 눈에 띄네요. 하늘에게도 같은 위치에 비슷한 흉터가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하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진 속 정우보다는 좀 더 성숙해 보여요. 실종자 정보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보호자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이금자 경기도 이천시 거주. 지우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이금자 어머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실종되신 아드님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금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립니다. 7년 동안 수없이 받았을 허위 신고나 사기 전화들 때문에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지훈의 진지한 톤에서 뭔가 다름을 느꼈나 봅니다. 정말 우리 정우 소식이 있는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시간이 되시면 저희 시설로 오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정말 하늘이 이정우라면 7년간 기다려온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또 한 번 희망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어요. 다음 날 오전 금자는 평소보다 일찍 서울로 향합니다. 손에는 어김없이 도시락을 들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정우가 좋아하던 메뉴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밥까지. 보호시설에 도착한 금자를 지훈이 맞이합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또렷한 눈빛을 가진 금자를 보며 지훈은 왜인지 마음이 짠해졌어요. 어머니, 먼저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만 비슷한 점들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보면 돼요. 엄마가 보면 알아요. 하늘이 있는 방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금자는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도시락에서 새어나오는 불고기 냄새가 복도를 따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누군가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이 코를 벌름거리며 문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그 냄새에 이끌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금자는 창가에 앉아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멈춰요. 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강하게 울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느낌도 받아요. 정우야. 금자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름. 하늘은 고개를 들어 금자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친근함이 스쳐 지나가네요. 왜인지 이 낯선 여인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정우라는 이름에는 뭔가 어색함도 함께 느껴집니다. 저는 박하늘입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금자가 들고 있는 도시락에서 나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며 뭔가 간절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금자는 천천히 하늘에게 다가갑니다. 자세히 보니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정우와 똑같아요. 정우가 5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 그때 얼마나 놀랐던지 병원에 달려가며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도 있어요. 전체적인 느낌이 정우보다는 좀 더 의젓해 보입니다. 이 상처, 어떻게 난 거지? 금자가 하늘의 흉터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해보지만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 속에는 자신보다 어린 누군가가 울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건 어때? 금자는 도시락을 열어서 하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한 냄새와 갓 지은 밥의 고소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우죠. 하늘의 눈이 순간 커집니다. 이 냄새 분명히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기억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기억인지 헷갈립니다. 이 냄새. 하늘은 도시락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이는 것 같아요. 따뜻한 부엌, 웃고 있는 여인, 그리고 형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어린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먹어봐. 맛있을 거야. 금자가 젓가락을 내밀자 하늘은 주저하며 받아듭니다. 첫 입을 베어 물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맛, 이 느낌이 너무나 그립고 익숙해서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죄스러운 기분도 듭니다. 맛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하늘은 계속해서 불고기를 입에 넣으며 중얼거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맛에 얽힌 기억 속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금자는 그런 하늘을 바라보며 확신과 의구심이 동시에 듭니다. 도시락에 대한 반응은 분명 정우와 같아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말투나 행동에서 정우보다 더 성숙한 면이 보이거든요. 지우는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모자 사이의 교감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함도 느껴집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당신 아들일까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분명 이 여인과 이 도시락에 대해 강한 친근감을 느끼지만 그것이 자신의 기억인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엄마가 보면 알아. 하지만 금자도 망설입니다. 마음으로는 이 아이가 정우라고 느끼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점들도 보이거든요. 그날 밤 하늘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경험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특히 그 도시락 맛은 계속해서 입안에 남아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따뜻한 부엌과 웃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죠. 하지만 그 꿈속에는 항상 자신 외에 다른 누군가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한편 금자도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늘을 만났다는 기쁨과 함께 확신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교차하거든요. 내일 다시 가서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하며 혹시나 해서 정우가 어렸을 때 사진들도 준비해 놓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손에 들고 금자와 하늘 앞에 앉아 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특히 금자는 손을 꼭 쥐고 있으며 하늘 역시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떨리고 있네요.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윤의 조심스러운 말투에 금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확신과 의구심을 동시에 가져다 줬거든요. 매일 도시락을 싸서 와서 함께 먹었고 하늘은 매번 맛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라는 애매한 대답만 했어요. 마치 자신의 기억이라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반응이었죠. DNA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윤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금자는 눈을 깜빡거리며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써봅니다.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정말 다른 사람이었던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금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일주일간 느꼈던 어색함이 설명되는 것 같기도 해요. 분명 친근감은 있었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늘 씨는 금자 어머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정우는? 금자는 고개를 가로젓으며 중얼거립니다. 7년간 매일 서울역에서 기다린 시간들, 도시락을 싸며 품었던 간절한 마음이 다시 허공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하늘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 여인을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느꼈던 따뜻함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아프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이 설명되는 것 같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늘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자신 때문에 이 선량한 여인이 또 다른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도 더욱 커집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금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락을 챙깁니다. 하늘에 대한 원망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간절함이 착각을 불러온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문을 나서려는 금자를 하늘이 불러 세웁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한 표정이에요. 하지만 금자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을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냥 감사했습니다. 일주일이었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하늘의 진심 어린 말에 금자는 걸음을 멈춥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함께 보낸 시간들만큼은 진짜였거든요. 너도 고마웠어. 그리고 꼭 내 진짜 가족을 찾길 바란다. 금자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하고 시설을 나섭니다. 뒤에서 하늘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지만 돌아보지 않아요. 이제 정말로 다시 혼자가 된 기분입니다. 하늘은 창가에 앉아 금자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어머니를 만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제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학적 사실은 분명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감정적 유대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악몽에 시달립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그리고 무언가 뜨거운 것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느낌. 하늘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군번줄. 갑자기 떠오른 단어에 하늘은 가슴을 움켜줍니다. 군번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그것을 바꿨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네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 하늘을 찾아옵니다. 어제 일로 인해 모두가 상처받은 것을 알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하늘의 표정에서 밤새 잠을 설쳤다는 것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늘 씨, 괜찮으세요? 지훈 씨, 제가 혹시 군인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훈은 놀랍니다. 지금까지 하늘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묻지 않았거든요. 기억을 되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한 듯 보였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꿈을 꿨어요.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런데 제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 같았어요. 지우는 하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실종된 이정우가 군 복무 중 훈련사고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하늘의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나요? 군번줄. 누군가와 군번줄을 바꿨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장난삼아 서로 바꿔 찾던 것 같은데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가 칩니다. 만약 하늘이 정말로 다른 사람과 군번줄을 바꿨다면 그렇다면 실종자로 신고된 이정우는 실제로는 하늘이고 지금의 하늘이 진짜 박하늘일 수도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훈은 급히 컴퓨터를 켜서 이정우의 군 복무 기록을 다시 찾아봅니다. 동기들 명단을 보니 박하늘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정우와 박하늘은 같은 부대, 같은 소대에서 복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씨, 박하늘이라는 이름, 친숙하지 않나요? 박하늘, 그게 제 이름이라고 들었는데. 하늘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줍니다.
뭔가 강렬한 기억이 떠오르려는 듯한데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는 것 같아요. 정우야, 이리 와봐. 누군가 정우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함께요. 아, 그렇습니다. 이정우는 자신의 후배였고 자신은 박하늘이었어요. 저는 박하늘입니다. 진짜 박하늘이에요. 하늘의 입에서 나온 고백에 지우는 숨을 멈춥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추정이 틀렸던 거네요. DNA 검사에서 일치하지 않았던 이유도 설명됩니다. 금자의 친아들은 정우였지만 앞에 나타난 사람은 정우의 선임이었던 박하늘이었던 거죠. 그럼 진짜 이정우는 어디에? 죽었어요. 하늘의 대답이 무겁게 들립니다. 이제 기억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훈련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정우와 장난삼아 군번줄을 바꿔 찬 것, 그리고 몇 분 후 일어난 끔찍한 폭발 사고. 정우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저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고 군번줄 때문에 이정우로 알려진 채 병원에 실려온 거죠.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기억을 되살려냅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정우, 자신을 형이라고 따르던 그 후배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럼 어머니께서 7년 동안 기다리신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정우인 척 했던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하늘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가득해요. 어머니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자연스러운 감정들, 도시락을 먹으며 흘렸던 눈물,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해요. 지훈의 제안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우에 대한 예의이자 어머니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7년간 기다려준 어머니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혼자 앉아 정우를 그리워합니다. 만약 그날 군번줄을 바꾸지 않았다면 정우가 살아있을 텐데, 자신이 대신 죽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께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다음 날 오후 금자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습니다. 지훈이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절망적으로 헤어졌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실망을 겪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검사 결과는 이미 나왔잖아요. 어머니,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꼭 한 번 더 와주세요.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에 금자는 마지못해 다시 서울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도시락을 싸지 않았어요. 더 이상 희망을 품고 싶지 않거든요. 한 번의 절망으로도 충분합니다. 보호시설에 도착한 금자를 맞이하는 것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하늘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까지의 혼란함 대신 무거운 결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어머니, 하늘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번에는 주저함 없이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섞여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 검사 결과 나왔잖아. 넌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박하늘입니다. 하늘은 차근차근 어젯밤 되찾은 기억들을 설명합니다. 군번줄을 바꾼 이야기, 폭발 사고로 정우가 즉사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진짜 박하늘이라는 사실까지. 금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안도감과 절망이 동시에 몰려와요. 지난 일주일간 느꼈던 따뜻한 감정들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 정우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우는 7년 전에 이미. 하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금자는 주저앉습니다. 7년간 품어온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에요. 정우는 이미 이 세상에 없고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죽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정우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7년간 어머니가 고생한 것도 자신이 받았던 사랑도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 금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 금자의 예상치 못한 말에 하늘은 당황합니다. 화를 내거나 책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예요. 넌 나한테 돌아온 아들이야. 죽은 아들 대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금자는 일어나서 하늘의 손을 잡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지난 일주일간 함께 보낸 시간들은 진짜였거든요. 도시락을 먹으며 보여준 하늘의 눈물, 어머니라고 부를 때의 그 간절함, 모든 것이 가짜일 수는 없어요. 어머니, 저는 정우가 아닌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살아있는 게 어디야? 금자의 말에 하늘은 더욱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요. 하지만 동시에 정우에 대한 죄책감도 더욱 커집니다. 정우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 그 아이도 네가 살아있는 걸 원할 거야. 금자는 하늘을 안으며 말합니다. 7년간 기다렸던 친아들은 잃었지만 대신 또 다른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엄마. 하늘이 다시 어머니라고 부르자 금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호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우리 하늘아. 지유는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감동받습니다. 과학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확인한 순간입니다. 어머니, 제가 정우 대신 아들이 되어도 될까요? 하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금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지. 넌 이미 내 아들이야. 그날부터 하늘은 진정한 의미에서 금자의 아들이 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선택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정우의 목까지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일주일 후 하늘은 공식적으로 박하늘로서의 신분을 정리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들이 복잡했지만 지훈과 박 중사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이제 진짜로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을에서는 하늘의 귀향을 축하하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7년간 금자와 함께 기다려준 이웃들이 모두 나서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회관을 꾸몄어요. 특히 이장님은 내가 처음부터 누군가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라며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하늘아, 이제 정말 집에 온 거다. 금자는 마을 입구에서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하늘은 주변을 둘러보며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곳을 바라봐요. 비록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없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그동안 적적했는데 이제 다시 활기를 찾을 거야. 집에 들어서자 금자는 정우의 방을 보여줍니다. 7년간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에요. 책상 위에 군 입대 전 사진, 벽에 붙인 포스터들,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있습니다. 엄마, 이 방은 정우 방이야. 하지만 이젠 내가 써도 돼. 하늘은 방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느낍니다. 정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살아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금자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날 저녁 잔치에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하지만 하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정우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하늘아,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아요. 자신 대신 죽은 후배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를 기억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해서요.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정우입니다. 정우라. 좋은 이름이네. 그럼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도 정우를 기억하자. 하늘이를 구한 소중한 후배로 말이야. 이장님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동의합니다. 하늘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눈물을 흘려요. 정우까지 함께 품어주려는 마음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늘아,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금자의 질문에 하늘은 깊이 생각해봅니다. 자신은 박하늘이지만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아들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하늘이란 이름 잊어라. 넌 내 아들 정우야. 금자의 말에 하늘은 놀랍니다. 자신에게 정우라는 이름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정우의 이름을 제가 써도 될까요? 그래야 정우도 기뻐할 거야. 내가 그 이름을 이어받아서 살아주는 거니까. 그날 밤 하늘은 금자와 함께 정우를 위한 작은 제사상을 차립니다. 정우가 좋아했을 법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려요. 정우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앞으로 내 이름으로 열심히 살게. 하늘의 진심 어린 말에 금자도 함께 절을 올립니다. 이제 정말로 두 아들을 모두 품은 어머니가 된 기분이에요.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는 땅에서 함께하는 아들들입니다. 다음 날부터 하늘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마을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차근차근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보호시설을 찾아가서
지훈과 함께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돕는 일에 참여합니다. 하늘씨, 아니 정우씨 덕분에 희망을 얻는 가족들이 많아요. 지훈의 말에 하늘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정우의 희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진다는 것이 감사해요. 정우도 기뻐할 것 같아요. 하늘은 정우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는 죄책감보다는 감사함이 더 큰 마음이에요. 정우가 남긴 자리를 의미 있게 채워가고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그리고 금자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쌉니다. 이제는 서울역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함께 먹기 위해서요. 하지만 여전히 두 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하늘무, 하나는 정우무. 정우의 도시락은 마을 뒷산 작은 재단에 올려놓고 감사 인사를 드려요. 계절이 바뀌고 하늘이 집에 돌아온 지 반년이 흘렸습니다. 이제 마을에서의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금자와 함께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하늘에게는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엄마, 저 보호시설에서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느 날 아침 하늘이 제안합니다. 자신이 머물렀던 보호시설의 아이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손맛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 금자는 흔쾌히 동의합니다. 사실 혼자 해먹기에는 너무 많은 반찬들이 냉장고에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정성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음 날부터 모자는 함께 보호시설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각자 좋아할 만한 메뉴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요. 김치볶음밥, 달걀말이, 불고기, 나물무침까지 다양한 반찬들이 도시락통에 가득 담깁니다. 보호시설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하늘은 이미 여러 번 방문해서 아이들과도 친해진 상태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하늘이 도시락들을 하나씩 나누어 주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퍼지는 구수한 냄새에 모두들 감탄사를 내뱉어요. 우와, 정말 맛있겠다. 이거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늘의 대답에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이라 엄마가 해준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엄마 손맛이 이런 거구나. 한 아이가 중얼거리며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며 하늘은 뭉클함을 느낍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런 심정이었을 테니까요. 식사가 끝난 후 하늘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억을 잃고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어머니와 만나게 된 과정까지. 특히 도시락 냄새가 마음을 열게 해준 열쇠였다는 이야기에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어요. 저희도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간절하게 묻습니다. 하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해요.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이 냄새 잊지 마세요. 그날 오후 하늘은 금자와 함께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서 뒤돌아봅니다. 자신이 7년을 보낸 그곳에서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아, 오늘 보람 있었지? 네, 엄마. 정우도 기뻐할 것 같아요. 하늘은 정우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는 정우에 대한 그리움이 죄책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바뀌었어요. 기차 안에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함께 먹으며 모자는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가 있고 정우의 기억도 함께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하늘은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길을 잃고 헤맸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거든요. 그날 밤 하늘은 다시 정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는 매일의 일과가 된 소중한 시간이에요. 정우야, 오늘도 너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 앞으로도 내 마음을 잊지 않고 살겠어. 편지를 마치고 하늘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정우인 것 같아서 미소를 짓습니다. 부엌에서는 금자가 내일 도시락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15개가 넘는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내일은 김밥을 해볼까? 금자의 혼잣말에 하늘이 부엌으로 나와서 대답합니다. 좋아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하늘이가 있어서 든든하다. 모자는 함께 내일 메뉴를 의논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가 있고 함께 돌볼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도 함께 있어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날의 도시락처럼 냄새와 맛으로 전해지는 사랑의 기억으로 말이죠. 새벽이 밝아오면 또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도시락을 싸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하루. 그렇게 정우의 사랑과 어머니의 정성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